자, 지금 시간이 2023년 9월 13일 수요일이죠. 오전 12시 52분입니다. 지금 나스닥은 한 0.7% 내리고 있고 S&P도 조금 내리고 다우는 오히려 상승하고 있어요. 한 3시 정도에 애플 발표가 있으니까 지금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애플 아이폰 신제품 발표가 이제 시작되고 나면 이제 그때에 의해 좀 반응을 하겠죠. 고버스에 대해서 이제 추가적으로 계속 시간이 되는 대로 이야기를 해드리고자 합니다. 고버스는 기본적으로 기초자산이 선물이죠. 그리고 선물의 기초자산이 코스피 200 지수이다 보니까 코스피 200 지수를 이제 참고해서 봐야 됩니다. 일반적인 HTS에는 분기봉이 없어요. 물론 네이버 증권 모바일에 보면 이제 분기봉을 제공을 하지만 일반적인 HTS에는 아직 분기봉이 제공되고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분기봉을 보면 딱 지난 분기 종가 부근에서 배회하고 있어요. 보시면 코스피 200 지수 같은 경우에는 337.95인데 지금 335.54니까 2% 정도면 얼마든지 하루에도 뒤집을 수 있을 정도의 부담되지 않는 수치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단계에서는 사실상 오른다 내린다 이야기를 하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움직이고 있으면 이건 오를 거니까 상방이다, 내릴 거니까 하방이다 라는 이야기를 직접적으로 언급하기가 어렵죠. 왜냐하면 변수가 커. 움직여야 되는 폭은 작은데, 그러니까 2%만 움직여도 상황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2%만 움직여도 상황이 달라지는 상태에서 10일 거래일이 남겨져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변수에 의해 상황이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태로만 본다면 상방이 맞다, 하방이 맞다 라는 이야기를 성급하게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자, 월봉도 너무나 자유롭고, 지금 보시면 이건 올라도 상관없고 내려도 상관없고 사실상 어떻게 움직이든 상관이 없는 구조라는 거죠. 다만 하방이 유리한 거예요. 차트 자체는 하방이 유리하다고. 이건 상승 추세가 무너진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구조는 하방에 유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부담감을 가지는 건 사실상 구조가 아니라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그 행위가 부담스러운 거지, 지금 차트가 상방에 유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외국인이 지금 계속 끝까지 상방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자금을 집행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이 부담감을 주는 거죠. 그러니까 차트가 상방이다, 차트가 하방이다, 이런 단순한 접근이 아니라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지수를 위쪽으로 끌고 가기 위해서 계속 자금을 관리하고 있는 이 상황이 부담스러운 거예요. 사실 이건 차트가 무너진 거죠. 이건 차트가 무너졌다라고 보셔야 돼요. 이걸 보고 차트가 빵빵하다, 아니면 상방 추세를 유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사실 그런 사람은 차트를 제대로 보는 사람은 아닐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월봉을 보고 이게 상방에 유리한 차트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차트 공부를 다시 해야 될 수도 있어요. 다만 현재의 자금의 흐름은 애매해요. 여기서 애매하다라는 표현은 삼성전자만 보면 뭐 사실 상승을 해도 상관없는 자금의 규모잖아요. 근데 반대로 지금 배터리에 집행되어 있는 돈을 보면 이건 위로 올라가면 안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측면을 바라보냐에 따라 전혀 다른 세상이 보이는 거죠. 삼성전자의 시총이 크잖아요. 근데 그건 못지않게 LG 에너지 솔루션, LG 화학, 포스코 홀딩스, 그죠? 삼성 SDI 이런 종목들을 합쳐보면 그 종목들도 꽤 돼요. 아무리 안 돼도 150조는 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의 한 절반 정도? 삼성전자 규모의 절반 정도는 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지금 배터리가 차지하고 있는 규모가. 예, 지금 주봉 가지고 방향을 정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가장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거는 주봉이라는 거예요. 현재 주봉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이제 실제로 고버스 차트를 보고 이야기를 할게요. 남은 시간이 11거래일이에요. 11거래일 남았습니다. 11거래일. 제가 타이틀을 불신지옥 고포천국이라고 잡았는데, 그건 다분히 이제 낚시질을 위한 거예요. 내용이랑은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감안하시고 보세요. 자,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종가. 그 다음에 저가. 그 다음에 고가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고가를 넘으면 게임이 끝나요. 고가를 넘으면 일단 위로 가고자 하는 의도가 강한 거예요. 이게 2,885원입니다. 근데 지금 2,600원 밖에 안 돼. 그죠? 그러면 2,600원에서 2,885원까지 가려면 지금 가격이 얼마예요? 285원 올라야 되잖아요. 쉽지 않다는 거지. 쉽지 않아요. 그러면 그 다음 방법은 뭘까요? 종가를 상승하는 거예요. 자, 1번 고가 상승, 2번 종가 상승, 3번 저가 방어. 왜냐? 이미 저가는 깨졌어. 그러면 지금의 저가를 다음 분기에 깨지 않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 세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근데 고가 상승이 최고 좋아요. 2,885원. 그 다음에 이제 종가 상승이 있는데, 종가 상승은 2,545원입니다. 그 다음에 저가를 방어하려면 이제 양봉 마감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종가 상승이 저가 방어의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요 세 가지. 저는 이걸 원하는데 아직까지는 이 정도까지 못 갔어요. 지금 거래량은 아래에 있죠. 거래량은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거래량 투자 심도는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거래량 투자 심도는 계속 아래쪽으로 가고 있다. 사실 거래량이 아래로 내려간다라는 거는 상승에 유리해지는 건데, 거래량은 아래로 내려가고 있는데 도통 올라가질 않고 있어요. 특이한 흐름이에요. 지금 지난 분기 거래량이 6709에요. 6709. 지금 5574입니다. 5574. 몇 프로일까요? 한번 계산해 볼게요.
5574에서 6709를 계산해 보면 지금 한 83% 돼요. 83%. 남은 시간이 11거래일이잖아요. 11거래일. 그럼 62거래일에서 62에서 그럼 지금 17.7% 남았거든요. 17.7% 남았다고. 그러니까 시간은 17.7%가 남은 거예요. 62거래일에서 10일이니까 그쵸. 네. 62에서 11을 빼면 지금 50일 거래일이 지났고 이걸 62로 나누면 82.2%의 시간을 보냈어요. 시간을 보냈는데 5574에서 6709 83%. 그러면 거래량은 딱 정상치예요. 그죠? 네. 지금은 거래량과 시간이 거의 대등하게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늘 수도 있고 줄 수도 있고 네, 변수가 생긴 거죠. 자, 이 구조를 알고 나머지 11거래를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월봉. 자, 월봉을 보시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양봉이 뜬다라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어요. 양봉이 뜬다는 건 엄청난 의미가 있다. 자, 여기 종가 투자 심리도 상승했고요. 고가 투자 심리도도 상승했어요. 지금 남은 건 뭐만 남았냐? 저가만 남은 거예요. 근데 지금 어쨌든 저가를 붕괴하지 않고 잘 지키고 있어요. 지키고 있다고. 그래서 만약에 저가를 붕괴하지 않으면 앞으로 3개월 동안 저가 투자 심도는 상승만 해요. 그러니까 예, 지금 만들어진 저점을 깨지 않으면 3개월 동안 저투는 상승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달이 되면 이제 고투는 1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상승할 의지가 있으면 얘가 양봉이 돼야 돼요. 양봉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가를 넘어야 되니까. 고가를 넘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승할 생각이 있으면 어떻게 한다? 아래 꼬리 양봉을 그릴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에 하락할 거면 예? 음봉을 그리겠죠. 아직 윗꼬리는 없어요. 예? 윗꼬리가 없기 때문에 하락할 거면 음봉, 상승할 거면 아래 꼬리 양봉을 그리게 됩니다. 예. 이런 환경을 가지고 있다라는 건 감안을 하셔야 되고, 지금 여기가 지금 상단선이잖아요. 그리고 여기가 하단선이에요. 그러면 지금은 매수가 매도가 둘 다 아무것도 터치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월봉으로는 거래 가치가 제로예요. 예. 왜냐면 매도할 가격에도 도달하지 않았고 매수할 가격에도 도달하지 않았어요. 어떤 가격에도 지금 접근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월봉을 보고 매수한다? 그것도 불가능. 매도한다? 그것도 불가능해요. 매도하기엔 싸. 하지만 매수하기엔 비싸요. 그러니까 신규 대기자도 할 수가 없고 기존 보유자도 매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으로만 보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시간은 가는 거죠. 그럼 이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으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면 도대체 어쩌라는 거냐? 라고 반문하죠. 그리고 주봉 싸움을 하고 있어요. 네, 주봉은 두 개 다 가능하죠. 네? 주봉은 두 개 다 가능해요. 자, 월봉으로는 매수가 안 돼. 그러면 매수하려면 주봉을 활용해야 돼요. 주봉을 활용할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건 양봉. 네, 왜냐? 하단선이 올라오니까. 이렇게. 그죠? 양봉이 만들어지면 다음 봉에 하단선이 올라와요. 이런 성질을 이용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저가만 안 깨면 됩니다. 여기가 매수 영역이죠. 자, 매수 영역을 찍고 올라가서 이제 매도 영역으로 들어갔어요. 네.
전고를 못 넘으면 매도 쳐야 되고, 전고를 넘으면 홀딩할 수 있어요. 예? 전고를 넘으면 홀딩할 수 있다. 그러면 이번 주에는 이것만 보시면 되죠. 이것만 보면 돼요. 그리고 주봉으로 관찰하고 주봉으로 판단하시면 돼요. 월봉은 아무런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봉을 보고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주봉이 올라가면 월말로 갈수록 어쨌든 상승하기 유리해지는 거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남은 3일 동안 잘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일봉은 고가만 넘으면 돼요. 일봉은 고가만 넘으면 어쨌든 이제 위로 올라가기에 유리한 구조가 만들어져 있다라고 봐야죠. 물론 신규 매수는 안 돼요. 왜? 주봉은 매수가를 벗어났어. 그러니까 지금은 신규 매수가 아니라 보유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보유할 수 있느냐 아니면 팔아야 되느냐, 그런 관점에서만 바라보셔야 됩니다. 제가 이 동영상을 찍는 가장 큰 이유는 보유자 때문이에요. 보유자. 그러니까 제가 이 동영상을 거의 몇 년 동안 계속 꾸준하게 올려드리는 이유가 고버스를 사서 돈을 많이 벌어라? 그런 의미는 크지 않아요. 왜냐면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지,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일부나마 도움을 받으실 수 있게 이 동영상을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영상의 내용을 보면 신규 대기자, 매수를 바라보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조금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제가 최근에 레버리지 동영상을 같이 올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고버스에게 불리하면 레버리지에게 유리한 환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필요하시면 레버리지 동영상 보고 거래를 하시는 게 나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버스를 사지 말아야 될 때는 레버리지를 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참고하시라고 영상을 올려드리는 거고, 꼭 고버스를 사시라고 권유하거나 강요하고 싶은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설득하고 싶은 생각도 없습니다. 제가 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설득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리딩이 아니잖아요. 리딩을 하는 거면 설득을 해서 매수를 유도해야 되는데, 이건 리딩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동영상을 보시는 분이 매수를 해야 될 이유도 없고요. 더군다나 동영상 보시는 분이 매수를 한다고 해서 저한테 이득이 되는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동영상을 보시는 분과 저 사이에 그런 이익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방송을 하는 거지.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감안하시고 보셨으면 좋겠고요. 도움이 안 되면 다른 방송을 보시면 되죠. 최근에 이제 구독자분들이 꽤 줄어들고 있는데 저는 어쩔 수 없다고 봐요. 도움이 안 되면 더 도움이 되는 채널들이 많은데 굳이 띵글라이프를 고집할 이유는 없다는 거죠. 다만 나는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고 보유할 생각이 있고 앞으로 한동안 계속 보유하면서 시장을 지켜봐야 되는데, 그런 전략을 가진 사람들에게 작은 도움이라도 주고 싶은 거예요. 명확한 입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틀렸다, 또는 왜 고버스를 계속 방송을 하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있을 텐데, 저는 맞고 틀리고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계속 누군가는 고버스를 보유하고 있을 거고 누군가는 고버스를 매수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전체적인 흐름에 대해서 궁금할 때 참고 삼아 보실 수 있는 동영상을 제공하는 겁니다. 제 입장에서 지수가 바닥으로 향해 가는 상황이 오면 이제 그때는 오히려 상방에 대한 이야기를 더 적극적으로 할 생각이에요. 근데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지금이 바닥을 지난 건지 아니면 더 깊은 수렁으로 들어가게 될지 명확하게 결정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제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